자, 노드 커런트 메소드는 KVL과 KCL 중에서 뭐를 봤었죠? KCL 봤었죠. 왜 KCL을 보냐면 KCL이 노드에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0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제 노드는 KCL을 쓰는 거고 남은 게 KVL이 남았죠. 그래서 메시 커런트 메소드는 KVL을 쓸 거예요. 자, KVL을 사용한 메시 커런트 메소드는 매우 간단해요.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델타 V는 마이너스 IR, 즉 전압 강하는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표현돼요.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 방향이 중요해요. 자, 여기 저항값이 존재하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전류와 동일한 방향으로 봤을 때 이때 발생한 델타 V가 마이너스 IR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방향으로 본다면 델타 V는 플러스 IR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할 때는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그 반대 방향은 전압 상승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메시 커런트 메소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메시를 사용하지 루프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그림 잘 보이나요? 잘 보이죠? 간단한 회로가 있어요. 자, 이 회로는 간단히 묻죠. 몇 개의 노드가 있죠? 노드는 많죠. 그럼 몇 개의 넌 트리비얼 노드가 있을까요? 넌 트리비얼 노드는 두 개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노드 볼티지 메소드를 쓸 거면은 식을 몇 개 만들 수 있죠? 두 개 만들 수 있죠. 만약에 여기가 그라운드로 묶였어요. 그러면은 식이 세 개?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 노드에 대한 합.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경우 노드 볼티지 메소드가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메시 커런트 메소드도 보완적인 요소로 사용을 해야 되고, 자, 이 회로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이 회로는 메시가 총 몇 개 있을까요? 메시가 두 개 있죠. 그 루프는 몇 개 있죠? 세 개 있죠.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메시는 두 개 있고 루프는 세 개 있어요. 그런데 루프를 쓰지 않고 메시를 쓸 거예요. 그러면 노드 볼티지 메소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쓸 노드가 하나 있으니까 식이 하나다 생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회로는 메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 회로를 보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제, 앞으로 예제를 한 3개 정도 볼 거예요. 자, 메시 커런트 메소드는 하나의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메시를 따라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델타 V 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가정하면 1번 메시는 I1이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2번 메시엔 I2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랑 관계없이 그냥 방향을 잡는 거예요. 자, 실제는 뭔지 모르지만 잡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흘리는 전류는 얼마가 되죠? I1이 되죠. 여기 흘리는 전류도 I1이 되고 여기 흘리는 전류는, 자, 이건 이제 슈퍼포지션에 따라서 아래 방향으로는 I1이 흐르고 위 방향으로는 I2가 흐르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I1-I2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원 상태로 돌아왔죠. 이 방향을 따라서 이 전류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메시를 돌면서 델타 V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제를 간단하게 보죠. 첫 번째 메시를 기준으로 여기서 출발한다고 치면은 1번 메시에서 델타 V는 이제 다 더하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돌면서 VS가 있죠. VS는 I1 방향으로 흐르면서 전압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올리죠. 방향이라고 하는 게 I1 방향이라는 거는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전류가 상승하죠. 따라서 델타 V는 VS예요. VS. 자, 두 번째, 이제 저항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일치하죠. 따라 델타 V는 I1 R1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I1 R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이 볼테이지 소스는 모르겠지만은 저항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고 시작해요. 자, 그럼 두 번째 R2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메시니까 R2를 따라서 가면 일단 마이너스 붙이고, 그다음 전류는 값이 얼마죠? I1 마이너스 I2 R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했죠. 메시를 따라서. 그런 다음에 원상태로 원래 위치로 돌아왔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케이블에 따라서 0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를 보죠. 사실 이거 필요 없죠. 이제 델타 V 어차피 0인 거 아니까. 첫 번째 시작하는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기 편의상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에서 이제는 I2 방향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럼 여기서 발생한 전압 강은 얼마죠? 일단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서 이제 위식과 틀린 점이 이제는 우리가 I2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I2 마이너스 I1 R2가 되고, 두 번째는 R3에서는 마이너스 R3 I2 마이너스 R4 I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합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 물론 우리가 VS를 안다고 치면은 모르는 미지수는 몇 개 있죠? 2개 있죠. I1, I2. 식 2개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식의 개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냐면은 뭐 이건 이렇게 치죠. 대충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메시가 3개의 경우를 보도록 하죠. 이런 경우 비일비재하게 많이 봤죠. 왜냐면은 자, 우리 앞에 문제에 봤을 때 여기서 메시가 몇 개죠? 3개죠. 여긴 메시가 몇 개죠? 4개죠. 그러니까 메시가 3개나 4개인 경우는 빈번한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예를 들어 보죠. 자, 뭐부터 시작할까요? 당연히 메시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메시 1번에 델타 V를 더하면은 제일 처음에 V1이 나오겠죠. 자, 메시 1번 이거예요. I1이 있는 게 메시 1번이에요. V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1 곱하기 I1 마이너스 I3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 R1은 메시 3번과 메시 1번에 따라 공유되기 때문에 커런트는 I1 마이너스 I3가 되는 거예요. R2는 I1 마이너스 I2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볼 게 메시 커런트 메소드에서는 항상 I 3 마이너스 I4 그러니까 더하지 않아요. 항상 빼야 돼요. 커런트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식을 적어 볼게요. 잘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자, V1 받고 그 다음에 나올 게 마이너스 R1 I1 마이너스 I3 그 다음 두 번째 게 마이너스 R2 I1 마이너스 I2가 0. 이렇게 식이 첫 번째 메시에 대한 식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적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식을 적으면 마이너스 R2 I2 마이너스 R3 I2 마이너스 I3 자, 지금 메시 두 번째 메시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메시에 볼테이지 소스 보이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 V2를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V2를 해야 될까요? 플러스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류의 방향과 볼테이지 서플라이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플러스
V2는 0이 돼요. 세 번째 메시를 보면 세 번째 메시는 마이너스 R1 I3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R4 I3 마이너스 R3 I3 마이너스 I2는 0이 되게 돼요. 자, 두 번째 식에서 맞아요. 잘못 적었네요. 마이너스 R2 I2 마이너스 I1 잘 지적했어요. 자. 이 식을 가만히 보면은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식에서 I1에 붙은 개수들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다른 I3나 I2에 붙은 개수는 다 양수예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실수가 나오기 쉬운데 그걸 보면 알 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서는 I2의 개수가 전부 다 음수고 I1과 I3의 개수는 다 양수죠. 그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식을 다 대입하면 여기 이게 어떤 건 여러분들 예제 3.8이에요. 책에 예제 3.8이고 3.8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V1, V2, R1, I2, R3, R4에 대한 값들이 나와 있어요. 이 값들 대입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11I1 마이너스 8 I2 마이너스 3는 12 마이너스 8 I1 플러스 14 I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I1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죠. 이걸 풀어야겠죠. 어떻게 풀까요? 행렬을 이용한 계산기로 풀어야 되겠죠. 행렬을 만들면 이게 1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1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13 I1 I2 I3는 12 6 0이 되게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다음에 할 일은 계산기에서 이거를 큰 매트릭스 A로 놓고 이거를 X로 놓고 이거를 Y로 놓은 다음에 이거를 AX는 Y로 치환한 다음에 X는 A의 역행렬 Y 그래서 X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 X는 I1, I2, I3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이 행렬을 한번 보죠. 형태를 행렬을 보면은 자 가운데 대각선 다이아고날 대각선에 있는 숫자들은 하나지만은 다른 두 개의 숫자들은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8, 여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게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렇게 돼야만 돼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식을 계산할 때 자, 메시 커런트 메소드에서 이 R1에 걸리는 전압 강화가 여기서 한번 쓰이고 이 메시에서 한 번 더 쓰이죠. 따라서 같은 값이 쓰이기 때문에 같은 값에 해당되는 게 예를 들어 이거가 있고 이거 아닙니다. 자, 같은 값이 쓰이기 때문에 이 행렬은 대칭 행렬이 되게 돼요. 시메트리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다 풀었어요. 이렇게 계산기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하다 보다가 갑자기 숫자가 틀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따라서 구하면은 I1은 6.9, I2는 6.3,
I3는 4.5 암페어가 돼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있다 쳐보죠. R1에 걸리는 전류의 양은 얼마인가? 문제예요. 그럼 답은 얼마죠? R1에 걸리는 전류는 I1 마이너스 I3가 되죠. 답은 2.4암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좋지는 않아요. 이 방법이. 왜 안 좋냐면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자, 문제가 이거예요. 여기 걸리는 전압을 메시 커런트 메소드로 구하시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러분들은 메시를 구한 다음에 각각 I1, I2, I3를 구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전압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0V라고 했을 때 여기에 생기는 전압값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에 걸린 전압은 I2 곱하기 R2 곱하기 I2 마이너스 I1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구할 수 있죠. 또는 여기 전압을 구할 때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따라서 플러스 V1 마이너스 R1 I1 마이너스 I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 쉽지 않지만 이제 계속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다 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노드 볼티지 메소드와 메시 커런트 메소드를 다 배웠어요. 이 장에서는 이제 하나만 더 배우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한 번만 더 KCL과 KVL을 이용해서 노드 볼티지 메소드와 메시 커런트 메소드 두 가지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3.2번 문제예요. 3.2번 문제고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문제는 회로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회로에 있는 모든 전류와 모든 노드의 전압을 다 구하세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 할 내용은 이 회로를 두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각각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인 노드 볼티지 메소드를 써보죠. 그래서 노드 볼티지 메소드는 여기를 노드 1로 잡고 여기를 노드 2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V1, V2라고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기억나나요? 노드 볼티지 메소드? 전류의 합은 0인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노드 볼티지 메소드 구해보죠. 1번 노드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R분의 20 마이너스 V1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20분의 V1인가요? 마이너스 V1인가요? V1이죠. 네? 마이너스 V1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 적는 게 들어온 전류를 얘기하나요? 나간 전류를 얘기하나요? 들어온 전류죠. 그리고 여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10분의 V2 마이너스 V1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노드 끝났어요. 두 번째 노드 해보죠. 두 번째 노드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10분의
V1 마이너스 V2 플러스 여기 흐르는 전류는 30분의 마이너스 V2. 그런데 이게 두 개 있죠. 곱하기 2는 0. 그럼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은 V1은 5.42V, V2는 3.25V가 되게 돼요. 회로가 꽤 복잡하게 보이겠지만은 그래도 괜찮죠. 이제 할만할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한 방법을 메시 커런트 메소드로 구해보자. 자, 이제는 메시 커런트 메소드는 요걸 지우고 반대로 이렇게 두고 각각 I1, I2, I3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메시부터 해보죠. 첫 번째 메시는 제일 처음에 20V부터 시작할게요. 20 일단 마이너스 붙이고 30 I1 일단 마이너스 붙이고 20 I1 마이너스 I2는 0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루프를 볼까요? 두 번째 루프가 메시죠. 두 번째 메시를 보면은 25옴이 있고 I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0 I2 마이너스 I1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0 I2 마이너스 30 I3 마이너스 I2죠. I2 마이너스 I3죠. 제로가 돼요. 세 번째 메시를 보죠. 세 번째 메시는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시작하고 마이너스 30 I3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30 I3는 0이 되게 돼요. 자, 이거를 다시 풀면은 값을 대입한 다음에 다 넣고 서로 그러니까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5, 2, 0, 2, 마이너스 6, 3, 0, 0, 0, 3, 마이너스 6, I1, I2, I3는 마이너스 2, 0, 0 이렇게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계산기에 넣고 문제를 풀면은 I1은 0.487이 나오고 V가 아니고 I죠. I1은 I2는 0.216이 나오고 I3는 0.108이 나오게 돼요. 자, 우리는 커런트를 아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노드인 V1을 구해보죠. V1은 커런트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죠? 20 하고 I1-I2일까요? I2-I1일까요? V1 값이 I1-I2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닌 게, 자,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럼 이때 생기는 전압 강화는 마이너스 IR이 되죠. 자, 이 방향으로 볼 때 저항값은 20이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0 붙이고, 전류가 이 방향 전류는 값이 뭐죠? I2 마이너스 I1이 되죠. 전압 강하니까. 그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있죠. 전압 강화 때문에. 그러니까 답은 20 I1 마이너스 I2가 되고, 여기 있는 값을
곱하면은 V1을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메쉬 커런트 메소드는 각각 메쉬에 흐르는 전류를 먼저 구하고 필요한 경우에 볼티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 뭘 써야 될지 알겠죠. 어떤 경우에 문제는 커런트와 볼티지 전부 다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노드 1번에 전압을 구하시오. 그럼 굳이 여러분들이 메쉬 커런트 메소드를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볼티지만 구하면 되네? 그럼 노드 볼티지 메소드를 쓰고. 문제가 커런트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커런트를 구하는데 뭐 굳이 볼티지를 알 필요 없으니까 메쉬 커런트 메소드를 쓰고 그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메쉬 커런트 메소드와 노드 볼티지 메소드를 정리한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다 이해되나요? 자, 다 이해가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해볼게요. 기획과니까 이게 뭐죠? 지렛대죠. 지렛대. 지렛대 영어로 뭐죠? 시소? 레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지렛대의 역할이 뭐죠? 들어올리는 게 지렛대 역할. 힘의 크기를 늘려주는 거죠. 어떻게 늘려주나요? 힘의 크기를. 길이를 줄임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렛대 한쪽에 L1과 L2가 있고 각각 F1과 F2의 힘이 가한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 F1은 길이의 비례에 비례해서 반대편의 힘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1m고 이게 10m예요. L1이 1m, L2가 10m예요. 그럼 거기다가 1N의 힘을 가하면은 힘은 10배로 증폭이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제일 처음 뭔가를 증폭할 때 쓰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비유가 맞진 않지만 전기공학에서 비슷한 예가 있어요. 자, 제일 비슷한 예는 스위치예요. 여러분들이 100V가 있는 전압 볼티지 소스가 있고 10ohm이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얼마가 흐르죠? 10A가 흐르죠. 그럼 그때 전력이 얼마가 발생되죠? 파워가 1000W가 발생되죠. 1000W가 발생되죠. 언제? 여러분들이 여기 스위치를 누를 때.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누를 때 들어간 힘이 1000W쯤 될까요? 파워가? 아니죠. 매우 작죠. 매우. 그게 스위치예요. 여러분들 스위치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것도 스위치죠. 정말 털끔한 힘으로 힘을 줬는데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죠. 이게 다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가 정기적으로 구현됐을 때 우리는 그거를 앰플리파이어, 증폭기라고 불러요. 많이 쓰이죠. 여러분 증폭기, 스피커 같은 거 증폭할 때 많이 쓰죠. 조그마한 이어폰을 들을 땐 소리가 작지만은 그거를 이제 증폭기를 통해서 대형 스피커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증폭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트랜지스터예요. 비록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걸 배우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일단 상당수 학생들이 전자공학을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이 기호가 트랜지스터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 트랜지스터는 전류 증폭기예요. 전압 증폭기가 아니고.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터미널이 3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이거 보면 스위치랑 똑같아요. 아까 스위치 봤죠? 스위치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작동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평평한 요 면이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작은 전류 I1을 흘리는 거예요. 뭐 0.001 암페어 정도.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걸 누르는 순간 여기에다가 전류를 가하는 순간 여기에는 베타 I1이 흐르게 되고 I1과 베타 I1의 합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화살표 방향으로. 이게 1 플러스 베타 I1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 베타가 1, 2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1000 막 이렇게 돼요. 따라서 어떤 경우 여기다 우리가 베타가 1000일 때 1 밀리암페어를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서 나온 전류는 대략 1 암페어가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증폭 회로를 만들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증폭 회로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한다고 쳐보죠. 그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게 왜냐면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 증폭 회로 부분은 넘기도록 하죠. 자, 그럼 이 스위치가 작동이 어떻게 될지는 우린 지금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에 전류가 들어가면 여기에 전류가 증폭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전류가 I1이 흐르게 되면은 여기에 다른 커런트 소스가 있어요. 이 커런트 소스가 베타 I1만큼 전류를 증폭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잘 안 되죠. 다시. 이해가 처음 나오는 개념이어서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볼테이지 소스나 커런트 소스는 정해진 양의 전압만 공급하거나 정해진 양의 전류만 공급했죠.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그건 틀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동그라미에 조그만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 한글로 설명해도 이거 어려운데 영어로 설명 걱정되는데 조그만 사람이 앉아 있어요. 자, 앉아 있는데 이 조그만한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얘는 이 저항을 봐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이 저항에 1 밀리암페어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받은 오더는 그거예요. 1000배의 전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오더예요. 따라서 여기 전류가 1암페어가 흐르네. 그럼 나는 여기 펌프가 있어요. 조그맣게 펌프. 그 펌프를 돌려가지고 여기 1암페어가 나오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2mA로 증폭 올라갔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펌프를 돌려서 2A가 되도록 밸브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컨트롤 소스라고 불러요. 왜 컨트롤드라면은 여기 있는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를 컨트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소스는 4가지가 있어요. 컨트롤 볼티지 소스와 컨트롤 커런트 소스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조그만한 친구가 전압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전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압을 만들어낼 경우 그거를 컨트롤 볼티지 소스라고 부르고 전류를 만들어낼 경우 컨트롤 커런트 소스라고 불러요. 개념은 이렇고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찾도록 하자. 자, 이게
자, 이렇게 생긴 회로가 있어요. 이제 이게 처음 보죠. 이렇게 생긴 회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선이 하나만 연결돼 있어요. 여기 선이 없죠. 왠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회로와 이 회로는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문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까요? 그러니까요. 흐르지 않아요. 흐르지 않고, 왜냐면은 자, 항상 우리는 전류란 게 파이프에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면은 그에 해당한 양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여기 계속 물이 쌓이겠죠. 따라서 이건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전류는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연결되어 있을까요? 전압을 맞춰주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회로와 오른쪽에 있는 회로의 그라운드 전압을 맞춰주기 위해서 연결시킨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이런 끊긴 회로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컨트롤 소스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트롤 소스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화살표가 그려진 다이아몬드 형태는 컨트롤 커런트 소스예요. 얘는 커런트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사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커런트 소스는 원형이고 볼테이지 소스도 원형인데 이걸 사각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봤을 때 사각형은 얘는 컨트롤 소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소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두 번째 심볼이 컨트롤 소스예요. 여기 컨트롤 소스. 그리고 이제 이 컨트롤 소스는 항상, 자, 이건 커런트 소스죠. 커런트 소스 옆에는 IS라고 붙어 있으면 이거는 무슨 뜻이죠? 항상 전류를 이만 공급하는 거죠. 그런데 컨트롤 소스에도 마찬가지로 기호가 있어요.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건 항상 이거는 이만큼의 전류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값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얼마냐? 베타 IB예요. IB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다음 할 일은 IB를 찾아야 돼요. IB를 찾아보니까 여기 IB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RB에 흐르는 전류가 IB인데 그 전류 곱하기 베타 값만큼 여기 흐르는 거예요. 그게 이 소스의 값이고, 그래서 이제 자, 이 회로를 이제 풀어볼 거예요. 약간 당황스럽죠. 처음 보는 회로인데 갑자기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닥치는 대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툴을 다 써가지고 이제 KVL 써도 되고 KCL 써도 되고 옹의 법칙 써도 되고 다 써도 돼요.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가 1번 노드예요. 그리고 여기가 2번 노드예요. 그래서 1번 노드의 볼티지를 V1이라고 하고 2번 노드의 볼티지를 V2라고 했을 때 문제는 V1과 V2의 관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좀 이상하죠. V1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V2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V1과 V2의 관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류의 문제를 많이 만날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이제 당황하지 말고 그냥 아는 대로 쓰면 돼요. 아는 대로. 일단 식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럼 뭐부터 적을 수 있을까요? 관계식을. 노트 안 보고 그냥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냥 뭐부터 적을 수 있을까요? 식.
KCL? KCL부터 해볼까요? KCL? KCL 1번 노드의 KCL부터 해볼까요? 1번 노드의 KCL을 하면 어떻게 되죠? IS 그 다음에 IS 들어오는 거를 합하겠다는 뜻이죠. 지금부터. 그 다음 이게 뭐죠? 마이너스 RS V1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마이너스 RB V1이 되죠. 이거의 합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뭐 이게 다죠? 이거죠 그냥.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죠. IS는 R1분의 1 플러스 RB분의 1 V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두 번째 KCL 할 곳. 노드 2에 대해서 할 수 있죠? 노드 2에서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베타 IB 들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V2 나누기 RC는 0이 되고 따라서 이거는 V2는 마이너스 베타 IB RC가 되죠. 자, 문제가 V1과 V2의 관계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V1 나왔죠? 여기 V2 나왔죠? 자, 이걸 연결시켜줄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뭐죠? IB죠, IB. 여기 IB가 있고 여기 IB가 있으니까 그 IB끼리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IB는 뭐죠? IB는 RB분의 V1이 되죠. 다 나왔네요. 그렇죠? 1번식, 2번식, 3번식을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이걸 다 조합을 해서 쭉쭉쭉 하면 뭐가 나오냐면 V2는 마이너스 RC 오버 RB 베타 V1이 되게 돼요. 이건 뭐 굳이 이거를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보여줄 필요가 없겠죠. 식이 3개가 있으니까 다 이걸 조합하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일종의 전압 증폭기예요. 자,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단지 이 커런트 소스는 여기 흐르는 전류만 증폭해 주는 거였죠. 그런데 RB와 조합하면은 V2를 V1의 몇 배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타가 100이다. RB가 10이다. RC가 1이다. 그러면은 이 관계식은 마이너스 10V1이 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다가 1V를 가하면은 여기 10V가 나오고 여기 2V를 가하면은 여기 20V가 나오고 전압 증폭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 쓰일까요? 변압기도 좋은 예죠. 변압기는 물론 이후에 다른 걸로 변압하겠지만은 변압기로 쓸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예는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스피커 같은 증폭기 또는 그 반대로 여기 쓰는 마이크로폰 있죠. 굉장히 작은 소리로 얘기했는데 이거를 증폭해서 전달해야 되니까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이런 증폭 회로예요. 자, 이게 이제 간단한 컨트롤 볼티지 소스의 사용법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컨트롤드 소스를 이용한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회로에는 소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스는 커런트 소스가 있죠. 커런트 소스는 I를 공급하게 되고 그 I는 0.5A예요. 하나의 소스가 더 있죠. 뭐죠? 컨트롤 볼티지 소스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의 볼티지 소스예요. 볼티지 소스에 나오는 값이 Vx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Vx는 여기 쭉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2 곱하기 V3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V3가 어딘지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V3가 이 포인트에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조그마한 친구가 앉아 있어가지고 그 친구는 계속 여기 전압을 보는 거예요. 얘가 1V가 되면은 얘가 2V가 되고 얘가 2V가 되면은 얘가 3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V와 V3를 구하시오. 생각해보면 V를 알면은 V3는 구하기 쉽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까요? 자, 묻는 게 볼티지죠. 그럼 KVL을 쓸까요? KCL을 쓸까요? KCL인가요? KCL 써야 되겠죠? KCL. 그리고 이 식에서 이 회로는 몇 개의 넌 트리비얼 로드가 있을까요? 2개 있죠. 하나, 둘이 있죠. 그런데 하나는 못 쓰죠. 그라운드로 묶였으니까. 따라서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이 식은 하나의 KCL 식이 나올 거예요. 이 노드에 대해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KCL을 하는데 자,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값이 얼마죠? 일단 R1 분의 Vx 마이너스 V가 되고 두 번째 거는 뭐죠? 그냥 플러스 I죠. 플러스 I. 세 번째 거는 뭐죠? 그냥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R2 플러스 R3분의 V는 0이 돼요. 뭔가 이상하죠? 잘못된 거 있나요? 이 식에서? 잘못된 건 없죠. 그런데 답은 나올까요? 답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넌 트리비얼 노드가 여기는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하나 있으니까 식을 하나 세웠어요. 답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오냐면은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가 끼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로 해석을 할 때 여긴 디펜던트 볼티지 커런트 소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디펜던트란 게 어딘가 의존한다는 데 있잖아요. 그 말이 컨트롤 소스예요. 즉 컨트롤 소스, 컨트롤 볼티지 소스나 컨트롤 커런트 소스가 있을 때는 노드를 하나 더 계산해야 돼요. 그게 이제 트릭이에요, 트릭.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노드를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어디에 추가할까요? 사실 정도는 없어요. 정도는 없지만은 어딘가 추가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이제 두 군데를 노드를 칠 수가 있어요. 제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제일 추가하기 쉬운 곳이 추가하면 제일 문제를 풀기 쉬운 곳이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예요. 여기. 컨트롤 볼티지 소스 바로 앞에다가 노드를 물론 노드는 아니지만 여기 노드 아니죠. 트리비얼 노드죠. 하지만 그냥 추가하는 거예요. 식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식 하나 더 필요해요.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그럴 때 어디를 잡을까를 봤을 때 첫 번째 케이스는 컨트롤 볼티지 소스 바로 위에 잡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컨트롤 볼티지 소스가 참조하고 있는 노드가 있죠. V3. 여길 노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얘기한 이거는 다음 예제에서 다룰 거고 지금은 V3를 여길 노드로 잡고 해보죠. 여길 노드로 잡고 그 다음 하는 게 KCL을 하는 거예요. 그럼 KCL 해볼게요. 자, 여기를 KCL 하면은 어떻게 되죠? R2분의 V-V3 마이너스 R3분의 V3는 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야? 식이 두 개인데 미지수가 세 개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자, 미지수 세 개가 뭐냐면은 Vx, V, V3. V3죠, V3. 미지수가 세 개인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 다른 식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뭐 V3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Vx를 지어보죠. 어떻게 지우느냐? Vx를 여기 있는 Vx를 이 V3로 놓으면은 식 두 개에 미지수 두 개가 되죠. 이걸 풀면은 V와 V3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두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는 컨트롤드 소스가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했던 메시 커런트 메소드나 노드 볼티지 메소드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좋은 점이죠. 단 여러분들이 컨트롤 볼티지 소스가 늘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미지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하나의 식을 더 세워야 돼요. 그 식을 세우는 방법은 노드 볼티지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노드를 추가로 잡아야 되고 추가로 잡는 포인트는 컨트롤 소스 바로 위에 또는 컨트롤 소스가 참조하는 노드에 추가 잡고 식을 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에는 컨트롤 소스를 사용한 KCL을 봤었죠. KCL이 아니고 노드 볼티지 메소드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소스를 이용한 메시 커런트 메소드를 쓸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메시 커런트 메소드를 쓴 회로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요 마크가 없다고 치면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V1 분의 V2를 구하시오예요. V1 분의 V2를 구하시오. 이때 메시 커런트 메소드를 쓰는 게 편할까요? 노드 볼티지 메소드를 쓰는 게 편할까요? 일단 메시는 3개죠. 노드는 몇 개죠? 노드는 여기 하나, 두 개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에도 노드 볼티지 메소드가 편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배우기 위해서 일단 이 문제를 메시 커런트 메소드로 풀어볼 거예요. 언제 풀어볼 거냐면 다음 시간에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 있나요? 질문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요. 예. 문제가 컨트롤드 소스가 뭘 보고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질문이 내용이 컨트롤드 소스가 있을 때
그걸 문제에서 알 수 있냐 그 얘기죠. 문제에서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컨트롤 소스는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죠. 어떤 걸 참조하는지가 나와 있느냐. 자, 항상 컨트롤 볼티지 소스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옆에 EV가 있죠. EV가 써 있고 EV가 있다는 말은 이 회 어딘가에 V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V를 찾아야 돼요. 쭉쭉쭉 찾으니까 R2 옆에 V가 있죠. 뜬금이 없죠. 따라서 이거는 이걸 보고 참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회로에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VX라고 표시가 됐죠. 그런데 이 회로 밑에 VX는 이 V3라고 정의가 돼 있죠. 그 말은 이렇게 참조되나 저렇게 참조되나 어쨌든 컨트롤 소스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문제를 보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른 질문 있나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